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결국 삶의 무대다. 그 말이 맞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긴 우리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쌓이고 추억이 묻히며 인생의 이야기가 깃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정해진 집을 고를 때 대부분은 숫자와 광고만 봅니다. 분양가, 평당가, 브랜드.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느낍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실거주자의 눈으로 본 진짜 아파트의 가치. 즉, 평생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집을 고를 때 반드시 봐야 할 5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더 이상 계단이 많은 집에서 살기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모은 돈으로 마지막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오래 살 집을 찾자. 그렇게 시작된 집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고도 길었습니다. 광고에선 모두가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외쳤지만 막상 가보면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한 단지에서 그들은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대문 대신 낮은 울타리, 화려한 조경 대신 아이들이 뛰노는 작은 놀이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는 이웃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 냄새가 나네요. 그 집은 다른 곳보다 조금 낡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은 그 어떤 신축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보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공간의 숨결입니다. 집은 크기보다 동선이 중요합니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 바람이 통하는 방향, 창문 밖의 시선. 이것들은 광고에도 설계도에도 나오지 않지만 실제 살아보면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요소들입니다. 아무리 비싼 집도 답답하면 마음이 갇히고 조용한 바람이 스며드는 집은 오래 살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공간의 숨결은 단순히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생활 리듬, 가족의 움직임, 하루의 루틴이 자연스럽게 흐르는지가 핵심입니다. 좋은 집은 사람의 하루를 정돈시켜줍니다. 그건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이웃의 온도입니다. 실거주는 결국 사람 사이의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요즘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하고 편의시설이 많지만 문을 닫고 나면 고립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어떤 단지는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이 인사하고 경비원이 이름을 불러주는 곳,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는 이웃이 있는 곳. 이런 단지의 주민들은 오래 머뭅니다. 그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은 면적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한 사람, 아침마다 마주치는 얼굴에 온기가 있는 곳. 그게 진짜 살기 좋은 집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세대는 변합니다. 집도 그 흐름 속에 맞춰줘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넓은 거실이 좋지만 나이 들면 작은 방 하나가 더 요긴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처음부터 변화를 품고 있습니다. 벽 하나를 열어 방을 넓히거나 가구 배치를 바꿔도 불편하지 않은 구조.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미래의 대비입니다. 어떤 단지는 이런 세심함을 갖추지 못한 채 화려함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자는 압니다. 10년 뒤에도 편안한 집,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 반짝이는 곳보다 세월이 흘러도 품격이 유지되는 구조가 결국 남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생활의 연결성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주변 환경이 불편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대형 마트나 병원이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이 끊기지 않는 곳입니다.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도보로 시장을 보고 공원 산책로가 이어지는 길.
이건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병원 접근성과 운동 동선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이 곧 집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는 그 연결성을 몸으로 느낍니다. 불편함이 쌓이면 삶이 피곤해지고 자연스러움이 이어지면 매일이 편안해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수년을 버텨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표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렵지만 집을 보면 느낌으로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의 공기, 저녁에 불을 켰을 때의 따뜻함, 창문을 열었을 때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조화로울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늘 긴장되는 집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집은 결국 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교통, 학군만 봅니다. 하지만 실거주자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이 집이 나를 위로하는가, 아니면 다시 숨을 막히게 하는가. 그 차이가 평생의 만족도를 가릅니다. 한 중년 부부는 이런 기준으로 집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집을 택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닫고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네요. 남편은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평온함이라는 걸. 그 부부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값이 오르지 않아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그들의 일상을 단단히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삶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거주자의 시선에서 본 아파트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햇살, 사람, 구조, 연결과 마음의 안정감. 이 5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 집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나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짜 부동산 공부이자 인생의 공부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집은 결국 사람을 닮습니다. 조용히 숨쉬고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리고 언젠가 내 집을 고를 때 꼭 떠올릴 기준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그 공간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